안녕하십니까, 이 선생입니다. 오늘은 전산회계 운용사 실기모의고사 6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회 대한마트죠. 자, 보시면 상금 맞죠? 예. 자, 바로 회계 원리 문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기준정보 입력이 있었어요. 그죠? 기준정보 신규 부서 등록. 부서 등록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부서 등록은 제가 물류관리에서 먼저 하는 게 좀 유리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류관리 쪽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준정보 부서 등록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들어가시면 대한마트. 자, 첫 번째 인력관리부가 있었죠. 14번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인력관리부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고요. 1번 부서죠. 그 다음에 제조판관에서 판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엔터 치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략기획부죠. 15번 누르시고요. 기획부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겠고요. 역시 부서고요. 판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자, 탭 누르면 줄 바뀌고요. 입력만 해주면 되는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상품 품목 등록이죠. 다음에 품목을 등록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바로 밑에 품목, 그죠? 밑에 보면 품목 등록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되겠고요. 자, 상품이죠. 품목 종류가 자산. 그 다음에 5003번 되겠고요. 이 상품이에요. 이 상품. 그리고 그 다음에 22 영문자 22-1 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단위가 EA죠. 5, 6, 7, 8 여기 다 모두 EA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F2번 눌러보시면 EA가 지금 없잖아요. 근데 이거 수동으로 직접 이렇게 EA 치셔도 되고요. 예, 이렇게 아니면 등록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그 등록하는 게 단위 등록이죠. 예, 죄송합니다. 단위 등록을 가시면요. 그냥 01 하신 다음에 EA 직접 이제 치시고요. 예. 그리고 나서 F2번 눌러서 선택, F2번 눌러 선택, F2번 눌러 선택, F2번 눌러 선택.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 없으면 등록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결을 해봤고요. 근데 아마 요즘 기출문제는 대부분 다 있을 거예요. 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태까지 기출문제들은 전부 다 있었죠. 요거 하나만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거래처 등록이 있어요. 거래처 등록은 바로 여기 위에 부서 사원 등록 밑에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되겠고요. 이제 국일식품. 자, 2003번 엔터 치시고요. 국일식품. 자, 괄호 열고 닫고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번호 짝대기 없이 치는 거죠. 8179350 이렇게 해주시고요. 국일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고, 매입이니까 2번 누르면 되고요. 탭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서 커서 내려주시고요. 제조하고 가공, 그다음에 그다음에 콤마 식료품 이렇게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매출처도 하나 있었죠. 영종마트. 자, 3003 하고 영종마트 이렇게 해주시고요. 주식회사. 그다음에 사업자번호 짝대기 없이 104-81-100-18 입력해 주시고요. 이영종 매출이니까 1번 누르시면 돼요. 그다음에 탭 누르고 안에 들어가셔서요. 업태는 역시 이제 도매, 그다음에 띄우고 및 소매업 있는 대로 그다음에 쳐주시면 돼요. 가공, 콤마 식료품.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입력됐고요. 빠져나오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정기예금 등록하는 게 있네요. 역시 이것도 거래처 등록에서 하시는 부분인데요. 자, 거래처 등록을 들어가신 다음에 금융을 눌러주세요. 금융을 누르시고요. 98004 들어간 다음에요. 그 주의사항이 말씀드린 게 외환, 요거 거래처 명은 이걸로 하셔야 된다 그랬죠? 예, 요게 아닙니다. 예, 알겠죠? 그래서 외환, 그 다음에 정기예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짝대기를 넣어주셔야 돼요. 5577 짝대기 9754.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2번 정기예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계좌 개설점이 있는데 여기 F2번 누르면 이게 쭉 있어요. 근데 지금 외환은행이 없죠? 예, 원래는 이제 평가 범위는 여기까지 입력을 하고, 그러니까 전산회계 운용사 2급하고 3급하고 조금 다른데요. 자, 설명을 들어보면 운용사 3급은 정기예금 여기까지 입력을 하신 다음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맨 끝에 계좌 개설일 있죠. 이 계좌 개설일에 2015년 12월 15일, 2016년 12월 15일 이렇게까지만 하시면 이제 이게 운용사 3급의 범위고요. 2급의 경우에는 이제 추가시키는 게 여기 이자율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만기 수령일 요거 입력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계좌 개설점은 은행 등록을 여기 하셔갖고요. 예를 들어 004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외환은행 이렇게 등록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외환은행 선택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만기 수령일은 2016년 12월 15일. 그다음에 이자율은 뭐 4%, 이런 식으로 추가되는 부분들이 더 있어요. 요거를 더 추가시키고, 요걸 더 추가시키고. 자, 요런 것들이 조금 운용사 2급하고 상급이 다릅니다. 일단 상급은 여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요거 안 하고요. 요거 안 하고. 요렇게 하나, 둘, 세 개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상급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이게 이제 무슨 근거를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해답을 보시면 해답에는 이렇게만 입력하게끔 돼 있어요. 이게 해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회차든 다 해답이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근거로 말씀드린 거라, 뭐 제가 개인적인 사견은 아니고요. 이제 뭐 공식적으로 나온 답이니까 이거 기준으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계속 이어서 갈게요. 자, 이제 거래 자료 입력입니다. 전표 입력인데, 자, 전표 입력을 한번 가볼게요. 전표 입력. 자, 이렇게 고정자산 등록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죠? 회계 쪽을 클릭을 하시고요. 요거 이제 등록을 먼저 하고 전표 입력을 할까요? 자, 고정자산 등록을 먼저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영업부 컴퓨터를 이제 구입해서 등록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일단 컴퓨터는 비품이고, 그죠? 212번 비품 들어가신 다음에 코드가 6003번 코드고요. 자산명은 영업부 컴퓨터라고 하시면 되겠고, 취득일은 2015년 12월 1일. 자, 그 다음에 취득 금액이 360만원 돼 있는데, 요거는 여기 4번에 입력하시는 거예요. 예, 신규 취득 및 증가 360만원. 그 다음에 상각 방법 있죠. 요거는 이제 정률법이 아니라 정액법 1번 바꿔주시고, 영유수 5년. 수량은 여기 이제 한 대라고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취득 수량에 1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입력이 된 거고요. 요 화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창 닫고 이제 전표 입력하러 가야죠. 자, 전표 입력 문제 계속 보면요. 요거를 이제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12월 1일이고요. 그 다음에 화면 구성 제 맘대로 하기로 했죠. 예, 요거도 바꾸고요. 예, 화면 구성 4번으로 눌러서 바꾸고요. 다시 들어가서요. 차변에 비품 하시고, 아까 360만원이었죠? 360만원. 그 다음에 이제 당좌표를 발행해서 지급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대변에 당좌예금, 그 다음에 국민은행 360만원.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표 입력은 요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12월 3일 문제죠. 12월 3일 문제. 자, 봅시다. 12월 3일 날짜 바꿔주고요. 매입처 용산식품에 발행한 약소고금 2천만원이, 자, 한번 끊어볼게요. 예, 그래서 끊어보시면, 자, 금일 만기가 돼요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뭐 중 뭐뭐는 뭐뭐를 뭐뭐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요, 이 채권 채무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매입처 용산식품에 발행한 약소고금이니까 지급보험이 차변에 가는 거고요. 만기가 돼서 당점의 당좌예금에서 지급되었으니까 대변의 당좌예금, 그러니까 차변의 지급보험, 대변의 당좌예금, 이렇게 분계를 나올 수가 있겠네요. 바로 뭐 입력하죠. 차변에 252번 지급보험, 거래처는 용산식품이 되겠고요. 금액은 2천만원 되겠고요. F3번 누르면 바로 자금관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기존에 입력했던 어음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그 어음에 대한 지급보험 관리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결제니까 이거 그냥 놔두시면 되겠고요. 요 칸에서 F2번을 눌러줘요. 엔터 한번 쳐주고 F2번 누르면 어느 어음이라고 물어봐요. 우린 2천만원짜리 어음이 만기가 된 거죠. 만기가 딱 오늘이죠. 12월 3일 요 날짜. 그래서 이제 선택 누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엔터 쳐줘요. 그러면 이제 자금 관리는 다 끝났고요. 대변에 이제 당좌 예금이 이제 나가는 거니까 국민은행 당좌 예금 통장에서 나간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2천만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분계가 다 완료가 된 거고요. 그죠? 차변의 지급보험, 대변의 당좌 예금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가실 수가 있겠네요. 자, 됐죠? 자, 3일 문제 해결해 봤고요. 12월 8일. 자,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 문제. 자, 이런 문구가 나오면 거의 입고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매입하고 부가세 10% 입고 관리고요. 대금은 외상으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일식품에서 이제 구입한 건데요. 자, 여기서 뭐 귀찮으니까 F10번 누르면 돼요. F10번 누르고 입고 입력, 입고라고 쳐도 돼요. 입고 입력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12월 8일 이렇게 들어가시고 21번, 무조건 21번이에요. 엔터 딱 두들기면 어디 건이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국일
국외식품일 거죠. 그 다음에 납기일자 뭐 맞고요. 아까 우리 지급 방법은 대금 외상이라고 돼 있었죠. 문제에. 됐고 1번 상품 하시고요. 엔터 한번 치면 무슨 상품이니 물어봐요. 역시 이 상품이죠. 그 다음에 수량은 1000개, 단가는 4,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F3번 한번 눌러주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전표 전송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냥 가시면 안 되고 전송을 꼭 눌러주셔야 이 화면까지 보셔야지 다 입력이 돼요.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12월 8일 날 확인 사살만 하시면 됩니다. 잘 들어왔나? 잘 들어왔죠? 예, 이렇게 외상 매입금 자동 입력되고요. 예, 다 들어왔네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12월 9일 문제입니다. 자, 12월 9일. 자, 12월 9일. 노원 상점에 대한 미지급금 전액을, 자,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그 미지급금 전액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거래처를 조회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12월 9일자로 조회를 하셔야 돼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보통예금 신한은행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다. 장부를 조회해서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거래처 원장을 가셔야 되는데 F10번 쪽에 커서 갖고 가시고요. 거래처 하면 이제 원장, 거래처 원장 있죠? 네, 들어가신 다음에 12월 9일부터 12월 9일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253번. 그 다음에 여기서 F2번 눌러서 노원, 그냥 노원만 찾으면 되잖아요. 4002 노원, 노원부터 노원까지 200만 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죠. 이걸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해요. 컨트롤 C 하세요. 복사하기 한 다음에 일반 전표로 가요. 그래서 12월 9일 가서 차변에 미지급금, 그 다음에 노원 상점, 컨트롤 V 하면 이제 이게 붙여넣어지죠. 그 다음에 대변에 보통예금 103번, 그 다음에 거래처는 신한은행. 그래서 다시 한번 붙여넣기. 같은 금액이니까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다 되겠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을 봅시다. 자, 12월 5일입니다. 자, 12월 5일. 15일. 참. 자, 현금 200만원을,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200만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 외환 은행에 예입하다. 예입하다라는 뜻은 뭐 늘 회차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거의 한 해분마다 하나씩 계속 나오는 단골 출제 문제예요. 예입하다 뭡니까? 예금에 입금을 했다는 얘기죠. 예, 예금에. 그래서 12월 15일은 그냥 출금,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으니까요. 104번 정기 예금하시고 외환은행에다가 200만 원을 이제 입금을 했다. 뭐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요. 12월 17일 문제죠. 자, 12월 17일. 자, 뭐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황금마트에 대한 외상매출금 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중에서 한번 잘라주세요. 예. 중이 아니라, 잠시만요. 중이 아니라, 중 2천만 원을 이제 여기서 한번 끊어야 되겠죠. 그러면, 황금마트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거의 뭐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대변에 외상매출금이었죠. 아까 외상매입금이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매출금. 고민하지 말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가지고요. 황금 해주시면 되겠고요. 황금자 치기 힘드네요. 네, 2천만 원 해주시면 되겠고, 그 현금으로 회수했다는 말은 이렇게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즉시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역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103번 보통예금 하시고 신환이 아니고 신한이죠. 신한은행 보통예금 2천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22일 거를 보죠. 7번 문제.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대한 주식회사의 발행 주식 100주 액면가 5,000원을 한 주당 12,000원에 취득하고라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자, 잘라 보면요. 이게 자본금은 항상 대변에 액면 금액으로 표시가 되게끔 참 이게 아니죠. 아이고. 자본금을 만약에 내가 발행하는 사람 입장이면은 액면 가액이 중요한데요. 그 단기 매매 증권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사원 금액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액면 가액은 잊어주셔야 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이게. 저는 자본금 발행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자본금 발행하는 문제가 아니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남이 발행한 주식을 사오는 것이기 때문에 22일 날 분기에는 차변에 단기 매매 금융자산이고요. 금액은 자, 컨트롤 Q를 한번 활용해 볼게요. 100주를 산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 12,000원에 취득하고, 그러니까 120만 원이 되겠죠. 120만 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대변에
자, 신한은행에서 이체하에 지급한 거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 납부한 걸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대금 결제는 보통예금에서 이체됐으니까요. 다 맞게, 1억 2천이 아니라 120이었죠? 예, 큰일 날 뻔했네요. 예.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2월 26일 거 볼게요. 자, 이번에는 출고 입력입니다. 그래서 F10번 쪽에다가 출고라고 치시면 출고 입력이 나와요. 출고 입력 나오고요. 날짜는 12월 26일이고요. 자, 20일 건별 들어가신 다음에 엔터 치시고 영종마트라고 되어 있으니까 영종. 자, 그 다음에 뭐 다 좋고요. 대금 외상으로 했으니까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품 하시고요. 상품이 두 개예요. 지금 엔터 치신 다음에 비상품 수량은 300개, 단가 15,000원. 그 다음에 줄 바꿔서 자, 수량은 이 상품이고 수량은 300개 역시 8,0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입력 다 되셨으면요. F3번 누르신 다음에 확인 한번 누르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확인 누르시면 돼요. 자, 마지막 이제 뭐 해야 돼요? 확인 사살 하러 가야죠.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12월 26일 들어가셔서 전표 잘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죠. 전표 입력. 자, 12월 30일 일반 전표 입력인데요. 자, 전표 입력 바로 들어가면요. 현금 지급한 거니까 뭐 출금이고요. 계정 과목은 광고 선전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액은 100만 원. 뭐 이렇게 입력하면 되죠. 예, 그냥 이건 완전 꿀 빠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을 가볼게요. 결산은 자, 12월 31일자로 입력하시면 되죠. 예, 자, 보시면 보험료 선급분 미경과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미경과분이라고 되어 있고 선급분이라는 말이 친절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급 비용이죠. 30만 원을 계상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일단 무조건 선급 비용 하시면 안 되고 일단 그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합계전환시산표를 들어가셔서 12월 31일자 혹시나 자, 선급 비용이 있는지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이게 없을 때 이제 분계를 들어가시면 돼요. 있으면 조금 골치 아파져요. 자, 그래서 선급 비용, 자, 일단 차변에 선급 비용 하시고 3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 대변에 821번 보험료 3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요. 자, 합계전환시산표 한번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선급 비용 30만 원 보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보면 보험료 90만 원 이렇게 됐죠. 원래 120만 원인데 이게 1년치 선납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올해 해당하지 않는 금액 30만 원만큼이 빠지고 실질적으로 단기에 해당되는 90만 원만 인식하게끔 되는 거고, 스크롤 좀 올려보면 선급비용 30만 원 이제 내년 거니까 내년으로 보내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에 대한 이자 미수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4만 원 계상하다. 이것도 역시 혹시 미수 수익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F로 누르신 다음에 미수 수익을 검색해 보시고 이게 없는 걸 확인하신 다음에 입력하시면 돼요. 차변에 미수 수익, 그 다음에 금액은 4만 원, 대변에 이자 수익 4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자,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합계전환시산표 미수 수익 4만 원 발생을 하고요. 아래쪽에 쭉 내려보면 영업외 수익 쪽에 이자 수익이 이제 그죠? 그 기존에 더블 클릭해 보면 12만 원이 있던 건데 추가분 4만 원이 더 계상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나머지 이제 자동 결산 사항들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매출 채권, 그다음에 비유동자산, 그다음에 기말 재고. 얘네들은 사실 뭐 3, 4, 5번은 거의 뭐 단골 출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죠. 자, 이거는 결산 자료 입력을 가시면 됩니다. 결산 자료. 결산 자료 입력을 띄워 놓으시고 엔터 치신 다음에요. 451번 코드 하시고 탭 누르고 들어가시면 돼요. 예, 들어가시면 되겠고. 자, 봅시다.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그죠? 1%의 그죠? 대손충당금 보충법을 설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이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옴이죠. 얘 클릭하시고 컨트롤 Q를 눌러요. 그럼 이제 여기 나오죠. 자, 이쪽에서 자, 대손충당금 금액 얘를 1%라는 금액을 빼줘야 되니까 곱하기 0.01 해주시고 빼기 30만 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만 3,900원 나오죠.
요거를 결산 자료 입력을 들어가셔서 이제 컨트롤 F를 눌러서 검색을 하세요. 외상 매출금. 네, 외상 매출금 검색하시면 바로 여기 있죠. 여기에 요 해당되는 금액 153,900원 입력하시면 돼요. 그냥 153,900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드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손충당금 잔액은 없죠. 공두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6,450만원에서 공두개를 빼준 64만 5천원을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64만 5천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또 3번 해결됐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전표 추가 버튼 눌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비유동 자산, 또 단골 문제죠. 원가 경비별 그 감가상각비가 있죠. 원가 경비. 원가 경비로 검색하신 다음에 첫 번째 거 두들겨 주시면 이제 유형자산 총괄 누르시고 확인 엔터 치셔주시면 돼요. 그럼 감가상각비가 이제 건물 거, 차량 거, 비품 거 나와요. 차례대로 복붙 하시면 돼요. 복붙. 자, 그래서 건물 복붙,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복붙, 네, 복사하기 붙여넣기, 그 다음에 비품도 복붙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혹시 모르니까 무형자산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봐요. 엄슴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없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시면 돼요. 있으면 입력해야 되겠죠. 근데 뭐 봐도 무형자산이 들어갈 구석이 없죠. 네, 다 되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재고자산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재고자산으로 검색하시면 이제 명세서에 있고 수불부 있어요. 수불부 먼저 들어가시고요. 네, 들어가신 다음에 땅땅땅땅 엔터 쳐주시고 F3번 누르신 다음에 일괄 마감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럼 마감은 지가 알아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재고자산 한 다음에 이번에 명세서를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기간은 12하고 엔터 땅땅 쳐주시면 여기 1,400만원이라고 나오는 금액 있죠. 요게 기말 재고자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 기말 재고를 입력을 이제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말 재고를 컨트롤 C 복사하기,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 맨 위에 보시면요, 여기 10번 기말 상품 재고액이 있어요. 여기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모든 자동 결산 사항들이 다 입력이 됐죠. 그러면 전표 추가 요거 있죠. 요거 F3번 또는 전표 추가 얘 눌러주시고 엔터 한번 쳐주시고 땅땅땅땅땅땅 ESC 다닥다닥 가주시고 12월 31일자 마지막 확인 사살, 결산 차변 결산 대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자, 모두 맞게 처리를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조회 문제만 풀면 되겠죠. 네, 조회 문제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 문제 가볼게요. 하나씩 풀어봅시다. 6월 30일 현재 당자예금 잔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뭐 그냥 학기자리수표 들어가세요. 0630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차변 잔액 389888000 이게 정답이죠. 네, 요게 정답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7월 31일 현재 A 상품의 재고 수량, 이렇게 재고로 물어보면 마감을 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아까 우리 마감했던 거 있었죠. 자, F10번 눌러서 퀵 메뉴 가고요. 재고 자산 한 다음에 수불부에서요, 아까 우리 12월 31일자 마감했던 걸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마감 F3번 여기 누르고 일괄 마감 취소를 해주세요. 마감을 풀고요. 지금 언제까지라 되어 있죠? 7월 30일 현재니까 재마감을 하시면 돼요. 07 해주시고 엔터 다시 F3번 누르고 일괄 마감 확인. 자, 이러면 마감이 다시 진행되고요. 아까 우리 재고자산 명세서에 있었죠? 재고자산 명세서 가서 07 땅땅땅 쳐주시면 이제 물어본 게 수량을 물어봤죠. 상품 A 상품의 수량을 물어봤으니까 요 A 상품에 대한 수량, 재고 수량은 2200개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요, 제일마트 주식회사 외상매출금 잔액 특정 날짜에 특정 거래처에 계정 잔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입니다. 그래서 창 뭐 이런 거 닫고요. 자, 거래처 원장. 자, 0831, 0831, 108 외상매출금이고요. 거래처는 F2번 눌러서 제1마트니까 제1 검색하시면 되겠고, 3001 그대로 번호만 쳐주면 되죠. 자, 1631만원 나왔네요. 이게 계정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판관비는 얼마냐 물어봤잖아요. 이거는 뭐 합계단 시산표를 보셔도 되고요, 1월계표를 보셔도 되는데 이번에는 합계단 시산표를 보죠. 네, 발생 총액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네, 합계단 시산표. 자, 0930 이러면 1월 1일부터 3월 31일 9월 30일까지의 누적치가 나옵니다. 판관비 총액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이제 쭉 내려보면 그 판매비와 관리비 여기 있죠. 판매 관리비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총액은 3,425만 4천원.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누적치죠. 나라식품의 외상매입금 지급 총액은 얼마인가? 역시 이것도 거래처 원장을 가시면 돼요. 예, 어떤 기간을 주어줬고, 이제 거래처 명을 주어줬고, 계정 과목을 주어줬기 때문에 거래처 원장입니다. 자, 거래처 원장을 누르시고요. 엔터 11월 30일 251번 외상매입금.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거래처가 자, 나라식품이죠. F2번 누르신 다음에 나라라고 검색하시고 2001 나라부터 나라까지 보시면 잔액이 이제 잔액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급 총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차변 잔액인 4,950만 원이 이제 부채 감소 즉 지급 총액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7번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조회 문제예요. 손익계산서의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죠. 그러면 IFRS 손익계산서를 들어가시면 이쪽에 오른쪽 귀퉁이에 있어요. 포괄손익계산서 자 12월까지니까 12하고 엔터 치시면 매출 총 손익을 물어봤으니까 이거죠. 매출 총이익 7,740 이게 정답이고요. 재무상태표에서 물어보는 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물어봤죠. 예, 그러면 잘 보세요. 엔터 치시고 들어가요.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자 여기 표시가 돼 있죠. 5,014만 6천원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뭐 무난한 회차였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됐고, 자 이번 문제도 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은 뭐 이 정도 수준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반복 학습만 잘하시고 실수만 안 하시면 대부분 합격하신다고 보면 되고요. 그 늘 나오는 문제들은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만 잘하시면 운용사 상급은 뭐 예, 특히나 이제 고등학생들이 많이 보시는데 합격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예, 수업 진행을 했고요. 저는 예, 수업 진행의 이 선생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